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그 모노블럭 앰프를 세팅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저는 요즘에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뭐 김태현님도 그런 걸 리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추천도 많이 하고. 근데 왜 굳이 집에서는 모노블럭을 항상 이렇게 쓰는지 저도 좀 생각해보는 좀 기회가 됐거든요. 예, 김편님. 최근에 또 모노블럭이 여기 보니까 시험지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겁나게 큰 두꺼비만한 앰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노블럭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김편님? 그 범죄도시 원에서 윤기상이 물어봤잖아요. 네. 마동석한테 싱글이야 그랬죠. 근데 네. 마동석이 오디오 파일이었으면은 아니야 모노야 그랬을 텐데요. 네. 근데 네. 하여간에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궁극적인 드림은 네. 결국 모노블럭이죠. 그렇죠. 한 파워 앰프가 하나의 네. 스피커만 전담을 한다. 네. 그럼으로써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도 넓게 하고 무엇보다도 음상이 정확하게 맺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크로스토크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분리가 확실히 되니까 음상이 완전 입체적으로 3D로 맺히는 그런 네. 재미.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출력이 늘어나니까 출력도 늘어나고 드라이빙 파워도 늘어나고요. 네. 그래서 모노블럭이 이제 드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전원도 따로 들어가고 그렇죠. 네. 뭐 크로스토크, 뭐 디스토션, 에러 뭐 이런 것도 적어지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강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인티앰프로 시작했다가 뭐 올인원이나 뭐 인티앰프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플립파워 분리형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파워를 뭐 한 대 더 해가지고 모노 브릿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원래 그냥 모노로 나온 앰프를 쓰다가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정말 환자 모드로 들어가죠. 바이앰핑 그렇죠. 뭐 이런 쪽.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전원부까지 분리하고 예. 프리앰프도 또 전원부 분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리앰프도 프리앰프 위에 증폭부를 또 좌우를 또 분리해서 네. 세 덩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총 7덩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오디오가 산처럼 쌓이고 통장은 이제 통장이 되고 텅텅 비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뭐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 올인원이나 뭐 인티앰프나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 뭔가 계속 추구해야 뭐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불량 중에서도 모노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앰프가 이 모노블럭 앰프예요. 그것도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진공관으로 증폭하는 진공관 모노블럭 앰프입니다. M3000 MK3라는 그렇죠. 제품이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많이 소개했던 올릭 오디오에서 만든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 일단은 뭐 올릭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렇죠. 뭐 역사부터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 뭐 앰프도 있고 DAC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포노 앰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김현님도 쓰고 계시지만 케이블도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정말 난공불락의 영역인 카트리지까지 제작하면서 네. 요즘에는 스피커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죠, 사실. 그렇죠. 네. 백로드온으로. 거의 요즘에는 그 전천후 종합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올릭입니다. 김편님, 이 제품, 이 전작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예. MK3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오리지널 그러니까 M3000은 2011년에 네. 그때는 출력관으로 KT120을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네. KT150을 쓴 MK2가 나왔고 네. 2013년에 지금 KT170을 네. 쓴 MK3 버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2011년, 2016년 네. 그리고 2023년 그리고 출력도 140W, 네. 200W, 240W로 네. 점점 대출력화 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MK3로 오면서 출력관도 바뀌고 출력도 늘어나고 근데 과연 뭐 출력만 늘어났느냐 한번 조금조금 좀 따져보면서 MK3가 지금 어떤 구성을 취하고 있는지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파워앰프예요. 양쪽 채널을 하나 각각의 파워앰프가 증폭하는 그런 방식이고 앞쪽에 입력단 증공관 하나 있고 그 뒤쪽에 이제 두 개 꼽혀 있는 거는 드라이브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증공관은 KT170입니다. KT170 채널당 240W. 근데 240W는 5극 접속했을 때 240W고 그렇죠. 이 제품이 5극하고 3극
이거를 스위치로 그냥 간단히 그렇죠. 여기 있는 버튼이죠, 버튼. 네, 버튼으로 간단히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극 모드로 세팅을 하면 100W 채널당. 3극 모드에서 100W도 상당히 큰 출력입니다. 사실 진공관으로는. 그렇죠. 3극관으로 100W를 낸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0B가 대표적인 직열 3극관이잖아요. 네. 300B를 조합해서 100W가 나오는 거니까 네.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진공관 각 옆에 레벨 미터가 달려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레벨 미터가 아니라 커런트 미터예요. 그렇죠. 각 진공관, 출력관의 바이오스 전류 값을 나타내는 거고 전류 값이 어긋나게 되면 또 간단히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옆에 이 노란색 포텐셜 미터가 있는데 예.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돌려서 그 눈곱 안으로 그 바늘이 들어오게끔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바이오스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뭐 실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보고 있으면 불멍 같은 그렇죠. 되게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이제 전원 트랜스, 출력 트랜스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몇 가지 또 조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4옴, 8옴 토글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스피커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4옴, 8옴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외에 전원 버튼 이런 것도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 사이드에 그렇죠. 전원 버튼이 있었는데 앞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그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고 김 편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른 진공관 앰프 브랜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는 뭐 유럽이나 특히 막 중국, 중화권 뭐 굉장히 다양한 진공관 메이커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올릭만의 특징이다 설계상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릭이 유명해진 거는 올릭에서 할 때 그 닉이 니켈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보실 때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출력 트랜스인데 출력 트랜스 코어로 니켈 계열 합금인 퍼멀로이를 썼다 그래갖고 올릭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니켈 계열 합금인 퍼멀로이를 출력 트랜스 코어로 쓰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퍼멀로이의 초투자율이라는 그 지표가 좋기 때문에 1차 코일을 덜 감아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일을 덜 감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왜곡을 줄일 수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릭의 니켈 출력 트랜스를 쓴 앰프들이 좀 투명하고 깨끗한 소리가 나오는 게 정확한 소리가 나오는 게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은 변함없이 퍼멀로이 출력 트랜스를 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 제품만의 또 두 번째는 출력관으로 KT170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통솔이 2020년에 이제 개발한 신형 빈관이죠. 신형 빈관인데 이 출력 정도를 알 수 있는 플레이트 디스페이션. 그러니까 플레이트 손실이 KT150은 70W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85W로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출력을 많이 낼 수 있는 진공관이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박강수 올릭 사장님한테 150에 비해서 뭐가 좋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150보다 훨씬 커졌어요. 근데 이렇게 진공관이 커지면은 안에 커패시턴스라는 게 늘어나면 소리가 찌그러지기 마련인데 얘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소리가 좀 더 술술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느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올릭에서 출력관으로 대대적인 모델 체인지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2021년에 처음으로 인티앰프 T2030주년에서 처음으로 KT170을 투입을 했고 작년에 스테레오 파워앰프 A2025주년 특별 버전에 또 KT17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올해 이 얘네의 어떤 중견이죠. M3000이 KT170을 투입을 하면서 MK3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KT170으로 바뀌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얘네를 드라이브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단관 보통 이제 초단관 드라이브관 출력관이잖아요. 초단관 드라이브관 출력관인데 초단관 사이에 드라이브관이 있는 이유는 초단관은 전압 증폭만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압 게인이 28dB이에요.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 증폭을 하는데 얘가 이 증폭을 하기도 벅찬데 얘까지 드라이브 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드라이브관을 집어넣고 더군다나 얘는 지금 푸시풀 클래스 AB 증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한쪽 두 개는 푸시관이고 네. 한쪽은 풀관이기 때문에 그걸 또 누군가 나눠줘서 신호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드라이브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드라이브관 역할이 막중한데 임무가 되게 중요한데 이 MK2에서는 5급관인 E282F라는 5급관을 3개월 접속해서 네. 3개월 접속해서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3급관인 6S4라는 진공관을 네. 딱 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역시 이제 이거 저번 주에 이제 MK3 이게 이제 처음 여기 시청실에 왔을 때 제가 박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왜 드라이브관을 바꾸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훨씬 소리가 음악성이 풍부한 소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국 효과는 상급관 효과지만은 네. 전통의 상급관을 쓰니까 훨씬 소리가 음악적으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사장님이 요 진공관을 또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으로 올리게 파워앰프의 드라이브관으로 네. 아주 큰 역할을 할 그런 진공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끝으로 초단관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예. 5급관인 5654를 역시 3개월 접속해서 네.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이 출력관을 트라이오드 모드로 선택을 하면 초단 드라이브관 출력관이 모두 다 상급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보통 5급관을 쓴 앰프랑은 완전 결이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좀 말이 계속 어렵잖아요. 5개월 접속. 그렇죠. 펜토드 트라이오드인데 이거 예. 요거만 진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5급관은 말 그대로 전극이 5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기본은 3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는 그리드, 그다음에 전자를 방출해주는 캐소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모아서 출력을 내는 플레이트.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극인데 여기에서 출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4극 되고 그다음에 5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 그리드하고 플레이트 사이에 두 개의 그리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2 그리드, 제3 그리드. 그런데 3극 접속, 3개월 접속, 즉 트라이오드 모드 접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2그리드를 플레이트랑 연결시키고 3그리드를 캐소드에 연결시키면은 결국 3결이 되는 거예요. 3극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으로써 5극간의 대출력은 그냥 갖고 오고 3극간의 낮은 내부 저항은 또 이용을 하고 네. 이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5극간을 3개월 접속을 한다. 이렇게만 딱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음악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팅한 시스템은 평소에 쓰던 시스템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파워앰프만 바꾼 시스템이고요. 네트워크 렌더러는 소모디오 SMS200 울트라, 업스케일러 들어가죠. 코드 M스케일러 사용했고요. 마이텍 맨해튼 2 DAC 사용했고, 프리앰프는 저희 원래 사용하고 있던 패스랩스 XP12 프리앰프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프리앰프는 거의 증폭을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예. 증폭을 안 하고 거의 파워앰프 쪽에서만 증폭을 하는. 그리고 패스랩스 이 프리는 원래 소리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고 네. 거의 착색이 없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쓰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파워앰프랑 상당히 좀 음색적으로도 비교가 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는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사용했는데요. 한 3곡 정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름이 터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곳으로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네, 처음 들어보신 곡은 우리나라 가요입니다. 예, 최백호 선생님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정말 간만에 되게 정말 이게 음악에 좀 심취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근데 소리가 들어보시기 어떤가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세팅한 거는 3개월 접속이에요. 그렇죠. 예, 3개월 접속으로 들어봤는데 확실히 3개월 접속했을 때 소리가 그 입자가 상당히 곱고 그리고 막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 잘 살고요. 야금들. 예, 음색적으로는 확실히 트라이오드 모드가 좋습니다. 이 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막 최백호 선생님의 막 숨결까지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이제 생동감을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좀 이끌어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곡을 듣는 순간 이 녹음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증폭을 한다, 이 파워앰프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악 신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어떤 그 떠돌아다니는 먼지, 공기감, 그다음에 그 체온, 열기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딱 노래하다 딱 멈췄을 때 그 호흡 같은 것도 요즘 휙휙 들리는 거 보고서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플레이트 전압이 높은 진공관 앰프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출력 트랜스의 퍼멀로이를 쓴 그런 올리게 장점일 수도 있고, 또 KT170을 3개월 접속한 효과일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모노블럭의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이 정확히 맺히면서 정말 물샐 틈 없이 그 녹음 현장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왔다. 아주 감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음색적인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클래시컬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미샤 마이스키랑 다리아 호보라가 함께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인데요. 진공관이 이제 짝수차 배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짝수차 배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달콤하고 섬세하고 뭔가 따뜻한 뭐 이런 느낌들, 확실히 이 앰프도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KT170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뭐 트랜지스터 앰프의 버금가는 약간 좀 강약 조절,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트라이오드 모드를 들을 때 음악적 열기나 막 섬세한 막 어떤 호흡까지도 연주자의 호흡까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막 그런 것들, 그런 열기 막 이런 것들은 이 진공관 앰프만의 좀 특권이 아닐까. 예. 되게 뜨겁게 연주하는 거를 정말 뜨겁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데 좀 약간씩 좀 뜨거워질 정도인데 실제로 뜨겁네요. 이렇게 밝은 소리가 그대로 음악에서 딱 빠져나오는 거 보면서 이래서 진공관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이 음색 쪽에 확실히 강점이 있으면서 또 이 앰프는
대역 폭이라든가 다이내믹스 이런 것까지도 다 겸비한 그렇죠. 네, 그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곡, 좀 대편성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맨프레드 호넥이 지휘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3번 1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들어보시면은 유튜브로 이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표현이 그렇게 뭐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실제 들어보면은 이 3개월 접속이랑 5급 접속이랑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게 앰프마다 들어보면은 이런 3급, 5급 전환 기능이 들어있는 증권 앰프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차이가 막 크게 나는 것도 있고, 그냥 조금 나는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이 앰프는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크게 나네요. 네. 참고로 이번 녹음은 5급으로 바꿨습니다. 네. 예, 이전에 두 곡은 이게 3급 접속으로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펜토드 모드. 네. 5급 접속으로 들은 이 대편성 곡은 확실히 3급 접속 뭐 장점이 많잖아요. 차분하고 그렇죠. 결이 곱고 정숙하고 섬세하고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편성 곡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곡은 역시 펜토드 모드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이 시원시원하고 거침없고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어디 이제 꽁하지 않고 확 뿌려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촉감 자체는 상당히 이제 깨끗하고 투명해졌어요. 아까는 좀 뜨겁고 꽉 누르고 진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색깔은 옅어지지만은 그리고 또 그 온도감도 약간 중립적으로 바뀌면서 맞아요. 대신 투명하고 확 거침없이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좀 더 뭐라 그럴까 큰 펀치를 좀 휘두른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랑 좀 전체적으로 다 좀 비슷하게 느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좀 경쾌하고 그러니까 다이내믹스도 넓고 대역폭도 넓고 그래서 진공관의 어떤 음색적인 강점에다가 트랜지스터의 어떤 댐핑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겸비한 그런 좀 특징으로 딱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적인 부분에서 올릭 앰프를 좀 들어보신 분들 중에 이제 올릭 앰프가 좀 착색이 좀 많다. 뭐 이래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인티 앰프 그것도 KT170이고 그렇죠. 얘랑 많은 부분 이제 회로가 이제 공유되는 앰프잖아요. 그 앰프부터도 보면은 이전에 그런 뭐 착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입맛에 더 많이 맞고 여러 사람들이 더 대중적으로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5개월 접속으로 들은 이 곡은 그러니까 원래 KT170의 이 색채예요. 그러니까 좀 맑고 투명한 소리. 그리고 3개월 접속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좀 꽉꽉 눌러 담고 좀 이 밀도감.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순도 이런 게 확 응축된 그런 느낌. 그리고 온도감도 좀 더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버튼만 그냥
곡 나오는 중간에 그냥 누르시면은 확확 바뀌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울릭의 신제품, 무려 그냥 스테레오 파워도 아니고 인티앰프도 아니고 모노블럭 파워앰프 진공관을 채용한 대형기, 한번 기안급 대형기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 들어보면서 울릭이 요즘 들어서 계속 좀 더 많은 대중들한테 포용될 수 있는 이런 앰프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울릭 파워 앰프는 기본적으로 광대역 앰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출력 트랜스를 쓰면 협대역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이 직접 실제로 이 울릭 파워 앰프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이제 광대역 어디 뭉치거나 딱 잘라먹고 롤오프 되는 체감상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기회 되면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